콜라 하나에 각설탕으로 비교하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한 10개?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아, 당 떨어진 것 같아. 당 보충이 필요해 하면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착각이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결국엔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위험하냐 이거지.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주제인데요. 혈당 스파이크. 과연 이거는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병원 조영민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인데 사실 요즘 SNS에서도 굉장히 네. 핫한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것을 막아야 살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손끝을 이렇게 반으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내서 이 혈당을 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높으면 식후 고혈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연소 혈당 측정기가 보급이 돼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혈당 그래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혈당이 갑자기 쑥 올랐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급등락을 반복하는 게 보이면서 모양이 스파이크인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그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란 말이 나왔는데 뭐 공식적인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그죠. 학술용은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게 보통 그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글루코스 익스커션 그래가지고 혈당이 이렇게 쭉 크게 변동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정도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거든요.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했던 정상인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게 되면 식전 혈당은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 대개 한 90 정도 돼요. 그리고 식후는 140을 거의 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착안을 해서 적어도 식전에 비해서 식후가 50은 넘어야 되겠다. 적어도 50은 돼야지 스파이크를 할 수 있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0은 넘어야 되겠다. 식전과 식후 차이가 50 이상이면서 140을 넘게 되면은 스파이크를 하자. 이게 제 주장이고요. 그렇다면 식전에 90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130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 정상 반응이죠. 근데 대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은 180, 200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에 그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이라는 게 뭐예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매번 먹을 때마다? 매번 혹은 매일? 매일? 네. 그럼 정상 혈당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정상 혈당 수치는 우리가 공복 혈당 70에서 100 정도 사이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부터 125가 이제 정상과 당뇨병의 사이에 있는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식후 혈당은 우리가 표준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75g의 포도당을 용액 상태로 해서 마시고 나서 2시간째에 피를 뽑아 재면 그러면 표준화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양을 먹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상인은 140을 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200을 넘고요. 그렇다면 140부터 199까지가 그 중간 단계, 당뇨병 전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내당능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전 단계를 당뇨병으로 넘어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년에 5 내지 10%.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자기가 아직 당뇨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있을 사람이 전혀 아닌 거네요. 어떤 음식을 특히 먹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지. 입에 넣자마자 바로 단맛이 나는 음식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밥은 당분이 주로 돼 있지만 넣자마자 달지는 않잖아요. 넣자마자 달다? 이거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다. 케이크. 그렇죠.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제된 곡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미가 있을 것이고 밀가루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만든 빵, 떡 같은 종류,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과일이 워낙 달아가지고 특히 착즙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렌딩이라서 믹서기로 간 거, 스무디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냥 과일을 썰어서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 그게 제일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샷이 불가능하거든요. 주스는 원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일은 그냥 잘라서 이렇게 드시는 거가 제일 좋은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당류라도 맨 먼저 야채나 뭐 이런 과일 네. 같이 좀 덜 단 과일을 같이 먼저 먹고 네. 그 당을 먹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당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 장으로 밀려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 게 선점하고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흡수가 바로 안 되고. 그렇죠. 특히 그 섬유질이 많은 뭐 나물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드셨으면 이거는 이제 섬유질이라고 하는 거는 섬유잖아요. 뭔가 이게 막 얽혀 있어요. 그걸 뚫고 지나가서 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빨리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요새 그 왜 그 키덜트 입맛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짠 맛 있잖아요. 단짠. 네, 맞아요. 단 거, 짠 거, 단 거, 짠 거. 이 단짠은 어때요? 단짠. 단짠이 당분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당분과 염분은 동시 흡수되거든요. 초장에 보게 되면은 SGLT1이라고 하는 그 수송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당분이 올라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염분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혈당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단짠 위주로 드시는 거는 곤란하겠다. 어찌됐건 나한테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 없다를 알려면은 요 CGM을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자주 재시면 알 수가 있어요. 당뇨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약간 혈당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일단 그 연속 혈당 측정기로 봐서 그 변하는 속도를 그래프로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자기 증상과 이제 매칭을 시켜보다 보니까 뭐 졸리는 것, 피곤한 것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 혈당이 올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당뇨병 환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계속 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결국엔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위험하냐 이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떨어질 때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보다 네네. 저혈당으로. 네네.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그 바로 나와서 혈당을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박자가 늦은 거예요. 뒤늦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포도당은 다 지나갔는데 계속 더 떨어뜨려가지고 실제로 저혈당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한 수준까지 가진 않지만은 우리 몸이 고혈당으로 갔다가 내려갈 때에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반응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를 증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기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능성 저혈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고 너무 이제 고혈당이 나타나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그 연속 혈당 측정이 나오면서 이 혈당 스파이크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네. 어쨌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도록 하면은 살이 빠질 거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100%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안 먹고 치즈만 먹고 살겠다라고 했을 때 스파이크는 안 오는데 칼로리가 너무 많은 거죠. 스파이크 안 오는 거로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는 안 왔지만 칼로리 네. 섭취가 예. 많았기 때문에 살은 찌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런 그 음식이 또한 칼로리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오게 하게 되면은 살이 빠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꼭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비만이 되었다,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 청소년들 콜라 같은 거 이렇게 네, 벌컥벌컥 네. 마시잖아요. 예. 이 콜라에도 당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네.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가 있나요? 그 나이에 벌써 나타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콜라에 당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콜라 350cc짜리 콜라 하나에 당분의 함량을 각설탕으로 비교하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한 10개?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355cc에 뭐 한 39g 정도의
당분이 있으면 각 설탕 하나가 3g이면 13개 13개. 정도 되죠. 예, 저도 13개를 마시는 거야. 한 번에. 근데 제로 음료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제로 음료 같은 경우에는 당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혈당이 올라가진 않는데 과량 오래 섭취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장내 세균이 좀 바뀐다고 해요. 우리 장내 세균에 따라서 살이 더 찌고 덜 찌고 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보상성 행동이 되겠는데 우리 그 주말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산 내려오셔가지고 운동했으니 막걸리에 전 먹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이어트 콜라를 선택을 했으니 뭐 패티 하나 추가 혹은 뭐 감자튀김 하나 추가 이런 행동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떨어진 것 같아. 당 보충이 필요해 하면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갑자기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좀 유발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착각이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당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70 아래로 내려가면 저혈당인데 70 아래로 못 내려가기 위한 모든 장치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고픔하고 당 떨어진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배가 고프다 그랬지 당 떨어졌다 이야기 안 했어요. 요즘 이제 당 떨어졌다. 진짜 많이 말하잖아요. 요즘 하는 말이죠. 네. 예, 과거에 당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셨죠. 그럼 당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배고픈 거군요. 일단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인슐린 분비가 멈춥니다. 혈당 올리는 호르몬들이 무지하게 많고요. 혈당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막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혈당은 잘 안 간다 하는 거고 그냥 내가 좀 피곤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떨어졌다 그래서 초콜릿, 사탕 갖고 다니면서 드시면 살이 찔 것이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그 시간에 잠깐 사무실 밖에 나가서 회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겠다.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데 다른 층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 이 정도만 해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당뇨병 환자는 다르죠.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슐린이나 설폰조 소제를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혈당이 70m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드실 걸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온라인 쇼핑 같은 데서 포도당 캔디를 검색을 해보시면 포도당 살 수가 있어요. 급할 때 드시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슐린을 쓰면서 저혈당을 경험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설폰조수제 계열 약을 써서 저혈당이 생기고 하시는 분들은 포도당 캔디를 지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좀 지키면 좋을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로우 푸드 그리고 슴슴한 맛을 되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맛에 길들여지셔서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대요. 그래서 어릴 때 단맛을 회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로 음료도요. 단맛에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제로 음료도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자극적이고 좀 느리고 그리고 슴슴한 맛 이런 쪽으로 우리 식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우려된다.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 보시면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사서 달고 다니시면 그냥 괜한 걱정만 하시게 돼요. 혈당 스파이크의 정의를 분명히 아시고 해보시고 만약에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현재 본인의 혈당 조절 상태 정상인가, 당뇨병 전 단계인가, 아니면 당뇨병인가를 확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도 경고의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5 내지 10%가 매년 당뇨병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요. 일단 본인이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5 내지 7%의 체중 감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지방이라든지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좀 줄여주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운동은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또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하시게 되면 당뇨병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당 측정을 해서 내 혈당이 당뇨병으로 얼마나 근접했는지 또 얼마나 빨리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필요하면 더욱더 생활습관 교정을 강화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 고당 사회의 혈당 스파이크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고당 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원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쓰면 삼키고 달면 뱉으라. 그렇네요. 그런 자세로 돼. 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